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행성군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후 개수 조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행성읍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 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최동석 행성읍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889페이지 상단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도색공사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저희 주민자치센터 옥상 방수 공사를 갖다 승인해 주셔가지고 방수 공사를 실시했는데 그 누수에 따른 실내 누수에 따른 부분을 갖다가 도색하기 위해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복지행정 서비스 강화에 취약계층 화재 예방 홍보물 제작으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 행성소방서 협조 사항도 있었고요. 이제 소화 패치가 내장된 멀티탭을 제작해서 화재 취약계층에 대상으로 화재 예방 교육과 함께 그 화재 예방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 부분은 저희가 제작이 되면은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 위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취약계층을 방문해서 그 전기 장치를 갖다가 손봐주는 방법으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890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 시설비밀 부대비로 그 마산 마을 쉼터 조성 사업에 5천만 원, 행성은 목조 시설물 정비 사업에 5천만 원, 행성역 인근 태양광 가로등 설치 사업에 3,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세 사항은 주민 참여 예산으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 마산이 마을 쉼터는 그 배수지 올라가는 부분에 이제 나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이 좀 많이 흉물스럽고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갖다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 행성은 목조 시설물 정비 사업은 그 예전부터 이제 마을별로 정자라든가 이런 목조 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변에 그 벤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설치할 때는 이제 설치되는데 그 후에 관리가 안 돼가지고 많이 훼손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정비하고자 그 오일 스텐을 뭐 좀 치료하거나 아니면 망가진 부분들을 좀 보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태양광 가로등 설치 사업은 그 주민자치회 주민총회 건의 사항으로 그 대화제약부터 이제 횡성역 부근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이제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으로 2억 원, 주민수건 사업으로 3억 원은 예년과 같이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훈 선양 사업으로 427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그 국사봉 전무장병 추념식 행사를 위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행성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읍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회의는 한 두 건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889쪽입니다. 그 주민자치센터 도색하신다 했는데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예, 그 이제 읍도 준공된 지가 꽤 돼가죠? 읍이 19년도에 준공한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벌써 예. 6년, 7년 차 돼가는데 이제 그 이번에 도색 공사를 하시면서 좀 살펴보실 사항이 있는 게 건물뿐만이 아니라 그 각종 안내판 있잖아요. 예. 거기가 좀 정비가 안 돼서 제가 자료 드렸죠. 예, 예, 띄울 예. 거는 아닌 것 같아서 예. 드렸습니다. 근데 민원이 왔어요. 뭐 내용인지도 모르는 이런 표시판을 붙였냐 이제 이런 민원이 왔는데 특히 장애인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본의원이 한번 찍어서 드렸는데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좀 한번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제 그 부분은 저희도 좀 인지하던 사항이어가지고요. 네, 그 장애인 주차 구역하고 그 안내판 네, 뭐 이런 네. 부분 해가지고 저희가 이번 주 토요일 날 네, 네. 예, 이제 하려고 지금 뭐
그 부분 계약까지 좀 해놓은 상태거든요. 네, 그건 그랬어요. 빨리 잘 됐네요. 그게 네. 이제 양쪽으로 서 있는데 네. 한쪽은 햇빛을 이제 보는 갖다 것과 보니까 예, 다 안 보는 거에 차이가 이- 있었습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 여기 햇빛 보는 쪽에 있는 건 낡았길래 네. 제가 좀 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네, 예, 잘하겠습니다. 네, 잘 준비해 주시기 예. 바라겠고요. 일단 한 건만 더 보겠습니다. 890쪽에 이제 그 목조 시설물 정비 사업 있잖아요. 주민 참여 예산. 예, 예. 이거를 참 잘 보셨다 싶은 게 정비할 때요. 시설물 정비도 좋지만 각종 진짜 거기에 못 쓰는 의자 뭐 별걸 다 갖다 놨어요.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그 한여름에 더위를 피해서 좀 쉬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정리를 좀 하셔야 되는 게 너무 미관상 보기 싫어요. 예, 읍 같은 경우는 본 의원이 좀 이게 다녀보면 어느 쪽이 그런 현상에 맞냐 하면은 이제 가담리 쪽 있잖아요. 그쪽하고 해서 좀 여러 군데가 그래요. 여기서 마을을 또 말씀드리기가 뭐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아마 굉장히 많을 거예요. 버려야 될 게. 갖다만 놓으시지 치우지를 않아요. 다 망가져도 안 치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좀 살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네. 저희도 이제 그런 걸 봤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이제 뭐 망가진 소파라든가 이런 네, 부분들이 네. 이제 앉을 데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됐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좀 같이 여기 네. 이제 정비하고 네. 또 이제 올스텐 사실상 이제 저희가 5천만 원을 계산했지만은 네. 많이 부족할 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일단 처음이다 보니까 네. 이제 정비해 보고 아마 차후에도 아마 이제 내년에도 네. 뭐 예산 부분은 더 해가지고 하여튼 그런 부분 정비해 볼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네, 정운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운현 의원입니다. 그 올해도 내년 예산에도 그 태양광 가로등 설치 사업 예산이 이제 반영이 됐는데 지금 그 가담노을길 쪽에 올해 사업이 진행이 완료됐나요? 예, 완료됐습니다. 예. 지금 언제쯤 완료되지? 10월 달쯤 완료. 10월 달에? 예. 네, 알겠습니다. 그 위에 예. 그 국유재산 임대료 고꾸리 소공원 있잖아요. 예, 예. 이게 언제서부터 나갔었던 거죠? 이게 예산이? 그 아마 제가 이게 이제 지금 계약된 그러니까 이게 막 갱신 계약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갱신되겠던 건데 2022년부터 26년까지 좀 요번에 이제 5개년 갱신이 된 사항이 이게 알고 그 있고 토지 임대료인가요? 예, 토지 임대료고 토지 임대- 거기 우리 군에서 매입 요청이 안 될까요? 이거 계속 그 임대료 내기보다는 아예 그래서 매입 요청해가지고 운영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쌤 되는데. 이제 여기 보니까 이제 캠코거도 있고 거기가 이제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네. 그 위치상으로는 어디였지 여기? 주유소 그 건너편 그러니까 그 순대 이쪽 가담 쪽으로 나가는 시점 부분입니다. 그 순대국지 그 뒤에 부분이 되는데 뒤에요? 예, 예. 거기 이제 국유지가 이제 여러 부지가 있어가지고 거기가 하여튼 뭐 그 사항인데 지금 제가 분은 담당 부서랑 한번 논의를 예, 해보시는 좀 게 확인 좋을 좀 것 해보겠습니다. 같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예, 예. 계속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예. 길을 내면서 그때부터 시작된 게 아닌가 하는 길 생각이 내면서요? 듭니다. 예, 예.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운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읍장님 그왜 주민 참여 사업 있잖아요. 예, 예. 그 지금 행성읍은 네 건이잖아요. 예, 예, 예. 네 건. 이 중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같이 하시는 사업은 취약계층 이거는 그 물품을 구입해서 이제 같이 나눠드리는 사업이라고 설명해 주셨고 예. 마산리 마을쉼터는 이건 그냥 우리 그 전문 업체에다가 맡겨서 그냥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예, 예. 예, 그다음에 맞습니다. 예, 목조시설물 정비 사업은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이것도 그냥 예, 업체에 그냥 예, 좀 계약을 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예. 태양광 가로등 설치 사업도 그렇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매번 우리 읍면에 이런 주민 참여형 예산 올라오면 제일 안타까운 게 저는 1번처럼 이 취약계층 화재 예방 물품 지원 사업처럼
이런 식의 주민 참여형 예산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마을 쉼터나 솔직히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 이게 주민들이 건의했다 뿐이지 사실상 사업은 그냥 업체에서 하고 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저는 어찌 보면 좀 말 그대로 주민 참여형 그 예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이제 기계적으로 우리가 뭐 읍에 얼마, 면에 얼마 이렇게 나눠주니까 이 예산 갖고 사업 만들어서 해. 지금 이러다 보니까 거의 대동소이한 사업들이 계속 연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저는 일테면 그 아까 그 뭐 이 목조시설물 정비 사업 있잖아요. 예.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재료만 사서 주민들이 같이 마을 주민이 나와서 같이 하는 사업으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의미도 좋고 그래서 마을에 있는 목조시설물 같은 거 직접 마을 주민들이 나서서 재료는 우리가 주고 예, 사업은 마을 주민들이 같이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좀 많이 발굴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사실 이제 읍에서 지금까지 했던 사업들이 대부분 말씀하신 대로 뭐 계약을 한다든가 어떤 이런 사항이었는데 이제 저희도 나름대로 말씀하신 부분 좀 공감을 했기 때문에 저 주민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갖다 좀 발굴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행성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서원이지. 네, 다음은 서면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 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조형용 서면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장 조영영입니다. 2026년도 서면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면은 전년도 대비 273만 8천 원이 감액된 8억 3,46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자산취득비, 재료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42페이지입니다) 재료비 꽃무명 영양제 구입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서면 산책로 조성 사업비 2,500만 원, 석화 1위 태양광 가로등 설치 사업 7,500만 원, 1억이 주민 참여 예산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 개발 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 수건 사업비로 시설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서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승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942쪽에요. 예. 그 서원면 발전 컨설팅 용역이 이제 예산 편성이 되었는데요. 요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발전 컨설팅 용역비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요거는 뭐냐면은 그 서면 내 골프장이 4개가 있습니다. 네. 그 4개가 운영 중이라 이제 주변 상권이나 도로, 안전시설, 관광, 연계 기반 등이 미흡해서 제가 이제 그 면장 나서 보기에는 그 지역 경제 그 파급 효과가 충분히 그 지역으로 그 환류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그와 더불어 그 교통 혼잡, 또 환경 문제, 주민 고용 확대 요구 등 골프장과 지역 간 그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그 사업면 실정에 맞는 그 실행 가능한 세부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그런 용역에서 그거를 좀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답을 찾으려고 개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용역 받아보시는 건 처음인가요? 예. 그쪽은 처음이라 합니다. 예. 그러게요. 그쪽에 이제 골프장도 많이 있고 네. 교통도 뭐 많이 혼잡하고 그런 걸 또 볼 수가 예,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필요하셔서 용역 예, 필요한 예산을 편성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요. 서면에 뭐 이거 용역을 해봄으로써 불편하다든가 이러한 것이 조금 더 해소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도 있습니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박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은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원숙입니다. 그 본회의는 939쪽 있잖아요. 939쪽. 예. 복지회관 목욕탕 유료대가 이제 200만 원 똑같이 섰는데 전년도랑. 근데 문제는 지금 현재 목욕탕을 운영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면장님. 지금 이게 필요할 이제 때는 안 하고 11월 중에 사실은 예?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11월 중에 그러게 여느 때는 예. 11월 벌써 찬바람 불면 시작을 했는데 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 2층 그 여자 화장실 쪽하고 그쪽에서 이제 그 원인이 된 것 같아. 그 누수가 발생을 해갖고 요즘 공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제 최종 그 마무리가 돼갖고 그 1층에 그 노인회가 아니 그 노인정 사무실도 있는데 그쪽으로 계속 이제 물이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다 그 누수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갖고 좀 오래 늦어졌는데 제가 못 챙긴 면도 있습니다, 사실은. 네. 예. 아우 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본의원이 드릴 예, 말씀이 예. 적어지네요. 예. 사실 이때가 되기 전에 예, 뉴스나 맞습니다. 이런 거가 확인이 됐어야지 이 주기적으로 그 서원을 가면은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을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그러면은 요번 주 13일서부터 예. 예, 이번 주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예, 거의 그렇죠. 한 달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 좀 깊이 보셨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런 많이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좀 적다 보니까 여성탕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많이들 모이다 보니까 탕내가 이렇게 뭐 춥다 이런 거는 못 느끼는데 남성탕이 이제 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자꾸 춥다라는 말씀이 또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뭐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라고 본의원은 뭐 고민이 되는데 일단은 그 탈의실 같은 데는 난로를 비치를 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탕내 온도를 조금 남성탕만이라도 좀 높이는 방법이 있을까라는 거 좀 고민해 주시고요. 예. 꽤 많이 이용들 하시더라고요. 전년도 보니까 월 평균 76명이고요. 연 평균이 380명이에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산 대비해 가지고 이용자가 많다 이렇게 보여지니까 이용하시는 분들 불편이 없게끔 우리 면장님도 한번 사용도 좀 해보시고, 예? 뭐가 어떤 면이 좀 미흡한지 그렇게 이제 13일 날 개장을 하신다니까 시작되면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여자분들은 네. 일 한 20명 정도 네, 늘 이용을 와서 하는데 같이 하시는데 남자분들은 한 명에서 2명 정도뿐이 사용을 안 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추울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밖에 물이 없죠. 환류가 계속 안 되다 보니까는 그렇죠. 남자 목욕탕은 좀 네. 춥다고 이제 저번에 이제 임원회 했었는데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 네, 네. 그래서 그 개선점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네, 네. 잘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네, 유병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병화 의원입니다. 939쪽 하단에 보시면 그 이장님, 반장님 그 회의 참석 수당이 있잖아요. 예. 급식 보상하고. 근데 이제 이 그 회의 참석 수당, 그다음에 급식 보상 그 산출을 보시면 그 서원은 이게 금년에도 이렇게 하시던데 당초에도 이렇게 올리시는데 이 산출 기초가 맞나요? 이런 이 통장 활동 보상금 같은 경우는 그 군에서 그 지침에서 일괄 다 이렇게 내놓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네. 이 산출 기초가 예.
그 이장 수당 상여금은 맞아요. 근데 회의 참석 수당하고 금식 보상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뭐냐면 네. 이제 참석 수당을 2만 원 곱하기 12 곱하기 24를 하셨잖아요. 예, 월 2에 이게 아니라 예. 2만 원 곱하기 12 곱하기 2회 곱하기 12월 이렇게 가야지 맞아요, 이게. 지금 24회 그거를 예. 네, 근데 이거를 이제 금년에도 이렇게 올리시고 당초에도 올리시고 이래서 이거는 수정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예, 겁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942조 하단에 보시면 그 실비 보상이라 해서 이제 매봉 서원 제례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9,000원에 300명 하셨는데 이 행사가 이렇게 큰가요? 제가 이제 직접은 이게 상반기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참석은 안 했는데 올해 참석은 못 했는데 이게 네. 이제 재물비로 한 90만 원이 나가고 참석자 식비로 해서 180 그래서 한 270이 산출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요? 그 사진 보고는 꽤 크게 행사가 진행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사진상으로 제가 보니까는 그렇다고요. 예, 예. 뭐 제복 다 차려 입고 그래서 예, 예. 300명씩 참석하신다고 올라와서 문주소도 네, 이제 많이 오고. 그래. 예. 근데 요거 상황 이제 원주로 옮기려고 저희가 이제 이전 추진하는데 원주에서 아직 그 뭐 후송과 그 조율이 안 됐다 그래 갖고 아직은 뭐 갖고 갈 의사가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알기는 그 원주 호저 사년인가 네. 거기에 그 공식적인 그 서원이 진 거로 알고 있는데 원주에서 새로 신축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이제 재래 관계는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걸 원주 가서 지낸다고요? 이게 원주에 이제 공식적으로 서원을 줬더라고요 작년에. 아니, 그래서 근데 이제 줬으니까 이제 갖고 가라. 그랬더니 예. 아직까지 그 후손하고 이제 그 정리가 안 돼 갖고 그런 절차가 그러면 거기서 가져가시면 서원에서 제례를 안 예, 지내는 예, 건가요? 예. 그렇게 예. 예. 그럼 곧 이게 이관이 되겠네요.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병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네, 김영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면장님 942페이지 동료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서원면 발전 컨설팅 용역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들께서 이렇게 원하셔서 하신 건가요? 아니면 면장님께서 착안하셔서 하신 건가요? 저도 그랬고 예. 사실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서원에 골프장 4개 하고 그 천주교 그 유연에 있는 천주교 성당 말고는 특이한 게 제가 이제 발령받아간 게 없더라고요. 예. 그랬을 때 이제 골프장이 있음으로 해서 어떤 주민들한테 어떤 뭐 실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없고 계속 이제 그 뭐 자본 같은 게 나오고 불편함만 있다 이거잖아요. 예, 그런 게 나오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도움되는 도움이 게 되는 사항이 없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저도 그런 걸 느꼈었고 또 주민들 뭐 번영회 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도 나왔었고 그래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제가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 면장님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서원에 면장님으로 계시면서 다른 면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면에는 그 면을 더 이제 주민들이 편하게 살고 또 주민들이 외부의 그런 골프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노출돼서 이익은 없이 이제 불편함만 겪는다면 그거를 활용한 발전 방향을 지금 서원면뿐만 아니라 다른 면에도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면장님과 주민들께서 이렇게 이런 용역을 세우시는 걸 보니까 엄청 고민하시고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용역을 좀 잘 하셔가지고 진짜 서원면에 큰 이제 그런 대책이
생겨서 서원면이 더욱 발전하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면장님과 주민들께서 한 발 앞서가는 면이다 이렇게 해서 칭찬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서원면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원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안흥면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안순희 안흥면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면장 안순희입니다. 2026년도 안흥면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03쪽입니다. 안흥면 2026년 예산은 전년 대비 1,158만 2천 원이 증액된 9억 3,584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사 경영관리 청사환경관리자 관리 근로자의 1,232만 7천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904쪽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관리 근로자 2,489만 7천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907쪽입니다. 주민 참여 예산으로 시설비에 간말공원 환경정비 8천만 원을, 상한리 명품수 벤치 차양막 조성 사업에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안흥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면장님, 그 907페이지 그 관말공원 환경정비 주민참여 예산 있잖아요. 네. 그리고 상한리 명품숲 벤치 착양막 조성 이래서 이것도 주민참여 예산으로 이게 두 건만 지금 올라오신 거죠? 네네. 그 요거를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간말공원은 저희 그 농협 면세점 그 맞은편에 저희 알고 공원이 있습니다. 있는데요. 예. 거기가 오래된 뭐 벤치라든가 그리고 좀 나무들도 정리가 안 되어 있고 좀 어두운 상황이어서 정비가 필요하다라는 주민들 의견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존에 좀 오래된 뭐 벤치 이런 거를 좀 철거를 하고요. 신규로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물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 바닥은 어떻게 하실 거죠? 지금 풀밭으로 돼 있는데. 네, 풀밭이어서 좀 정비를 하면서 그 뭐 맨발로 걸을 수 있는 이렇게 좀 조성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셔서요. 그런 부분으로 사업 구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거기가 관말공원이 숲이기는 한데 공원이긴 한데 그렇게 깨끗한 네. 그 정비가 돼 있는 공원은 아닌데 그 착안을 참 잘하신 것 같네요. 그 맨발 걷기를 거기다 한다면 주민들이 그 시가지 주변이라서 걷다가 맨발로 걷고 이러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상한리 그 명품 숲에는 네. 착양막을 어디다 설치하신다는? 상한리에 저기 기존의 벤치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제 네. 그늘이 없다 보니까 숲인데요. 그 임도 올라가는 길에 벤치가 있어요. 설치되어 우리도 있는데요. 가봐서 아는데 근데 이제 그늘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오히려 그게 그늘보다는 그 숲에 그 나무 그늘이 이렇게 다 져 있던데 굳이 그거를 해서 차각막을 어떻게 하실지는 몰라도 기존의 벤치에 이제 그늘로 이렇게 덮을 수 있는 거를 설치를 하거나 아니면 그늘로 되어 있는 벤치를 공간에 따라서 추가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 벤치만 있으면 굳이 채광막이 없어도 그늘이 져서 숲이라서 필요가 없겠던데 또 그걸 요구하시는 분들이 계시나 봐요. 그죠? 네, 계십니다. 글쎄요. 그거 고민해서 해주시길 바래요. 왜 그러냐면
결국은 시설을 갖다 놓는다는 것은 그런 명품 숲에 처음에 갖다 놓을 때는 좋을지 몰라도 또 그 뭐랄까 사용을 잘 하면 괜찮지만 사용을 안 할 경우에는 그것도 그 폐품이 되거든요. 나중에는. 그래서 굳이 안 해도 되는 거를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뭐 주민들께서 원하시면 해드려야겠죠. 면장님 입장에서 면장님 한번 숲에 한번 가보셔요. 다 숲이에요. 네. 그렇게 뭐 햇빛이 쨍쨍 들어오는 데는 없겠던데 하여튼 고민해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김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예, 정운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운현 의원입니다. 그 906페이지 그 아는 찐빵마을 야외 영화제 운영 그 예산 그 매년 네. 편성하시잖아요. 네네. 이 장소가 그 무랑모랑 찐빵마을 거기서 하는 건가요? 올해는 찐빵 모락모락 마을에서 올해는 해봤고요. 네. 기존에는 그 면사무소 광장에서도 했었습니다. 네, 면사무소 광장에서 네. 했을 때도 좀 가봤는데 네네. 그러고 나서 이제 올해 하고 이게 어차피 그 아는 그 찐빵마을 활성화 차원에서 이게 진행을 했던 그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예. 네. 문 의원이 왜 이런 질의를 좀 드리냐면은 이제는 이제 그 아는 찐빵마을 같은 경우는 우리 그 문화관광재단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어서 굳이 뭐 아는 면에서 이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그 영화제를 운영할 필요가 있나? 그 문화관광재단 쪽에서 어차피 그 무랑모을 찐빵 마을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마당에 그쪽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지금 있는데, 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문화재단에서 이 공간을 활용한 부분들이 연계가 된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저도 하는데요. 그 내년에도 이 영화제가 문화재단에서 지속적으로 할지에 대한 사실 계획이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제가 이제 올해 그 모락모락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야외 무대를 활용해서 이제 해봤어요. 해봤는데 주민들은 실제적으로 이제 기존에 그 큰 그 면사무소 광장에서 했던 영화제에 대한 그 향수가 있으셔서 올해 이제 하고 나서 이제 그 말씀을 좀 많이 하셔서 내년에는 그 부분을 좀 고민해서 좀 한 번 더 해볼 계획입니다. 그 면 자체 사업으로 계속 끌고 가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일단 내년 한 번 정도는 더 해봐야 되지 한 않을까. 번 정도는? 예. 그럼 뭐 장기적으로 논의를 해보세요. 네, 뭐 알겠습니다. 주민분들이 원하면 그렇게 하는데 네네. 이게 또 운영 취지가 또 그 취지는 아니니까. 네네. 예, 네, 알겠습니다. 이상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네, 정운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면제막 먼저 말씀하셨던 게 저건가요? 그 안흥 찐빵 축제 그 주차장 조성 및 관리 네. 그 예산이죠? 네네. 이건 삭감해도 된다고 말씀해 주신 네네. 거죠? 알겠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 상한리 명품숲 벤치 차양막 조성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위원장님. 이 상한리 명품숲을 관리하는 주체는 우리 행성군이 아니고 아마 거기 제가 알기로는 북부지방산림청에서 이거는 대부분이 아마 국유림일 겁니다, 여기가. 그래서 지금 거기 나와 계신 분도 그 국유림관리소에서 운영하는 걸로 위탁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이 사업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하거든요. 그 이 지금 기존에 있는 벤치를 행성군에서 설치를 해준 건가요? 아, 그 부분까지는 제가 네. 정확히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 그러죠? 이 왜냐면 여기 시설물들 대부분 거기 사업을 거의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북부지방산림청에서 그 홍천 국유림관리사무소에서 아마 했을
거예요. 거기 명품 숲길 만들면서. 근데 이 벤치를 누가 해줬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벤치를 우리가 놓은 게 아니면 그 소유권은 국유림관리사무소에서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죠? 그러면 사업할 때 거기 협조를 얻어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차량망을 추가로 설치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거기서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해준 것들은 우리 소유가 되나요? 아니면 국유림 사무소 소유가 되나요? 이런 것도 한번 좀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보통 저희가 설치하는 거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유지 관리에 책임 주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벤치는 일테면 벤치는 국유림 사무소 거고 차양먹은 횡성군께 되잖아요. 그러니까 벤치 하나를 놓고 벤치는 국유림 사무소 거고 소유권이 그다음에 차양막 우리가 추가로 설치한 거는 횡성군께 되니까 이게 추후에도 관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이거는 주민참여 예산으로 사업 시행하셨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좀 꼼꼼히 따져보십시오. 그래서 만화 하나라도 그게 뭐 국유림 사무소 벤치 소유가 국유림 사무소 소유면 우리가 뭐 옆에다가 새로운 걸 하든 뭐 이런 네네. 식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해보고요. 저는 이제 거기 센터까지는 한번 올라가 봤는데 추가 공간이 있는 곳들은 오히려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부분은 네. 설치하면서 네. 그 공간에 따라서 검토를 말씀하신 거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그게 국유림 사무소하고 아마 얘기가 돼야 될 거예요. 거기에다가 벤치를 우리가 놓는데 가능하냐 이런 협조도 아마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이게 사전에 좀 그런 부분들이 검토가 됐었으면 어떻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그 사업 여기는 사실은 저희가 가봐도 크게 그렇긴 한데 뭐 주민들이 원하신다고 하니까 이게 저희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여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하기에 잘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장님. 알겠습니다. 네, 또 유병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병아 의원입니다. 그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그 복지회관 그 목욕탕 운영을 월 몇 회를 하시는 거죠? 지금 저희가 11월 13일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11월, 예. 지금 11월부터는 장날로 운영하는 걸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요. 한 달에 6번, 예. 저희가 3일 8일. 예? 3일 8일. 저희가 3, 8일이 이제 기존 장날만. 예. 그래서 한 달에 6번 운영합니다. 그렇게 운영하시는데 이 유류비가 이렇게 110만 원씩 혹시 들어가나요? 아직 확인은 못 해보셨겠네요. 한 달 좀 안 됐죠. 지금 작년하고 올 상반기에 보면 뭐 많이 들어갈 때 한 120만 원, 140만 원까지 나오고요. 그러니까 적게는 한 달에 한 4-5번 운영하는데 그렇게 들어가나요? 이게 이제 그 물을 데워야 되는 그러니까요. 가스여서 좀 많이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은 이제 그 데울 때 좀 많이 들어가니까 뭐 장날, 그 전날부터 해서 뭐 이틀을 운영하는 면도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 이 운영의 묘를 좀 살려보실 필요성이 있지 않나 좀 싶은데요. 이제 그런 부분도 좀 말씀하시긴 하는데요. 네네네. 어차피 하루 운영을 하고 나면 네. 그 물들이 좀 지저분. 지저분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어서 한다라고 하더라도 물은 새벽에 다시 데워야 하는 그 상황. 관리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관리를 하더라도 그 목욕하는 그 수질 자체를 계속 교체해주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기 한 때문에 번은 교체를 해줘야죠. 이틀을 운영하시면. 네, 교체를 해야 되니까 그 난방은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루 운영하시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틀을 운영하셔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아마 인건비가 또 이게 문제가 좀 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어차피 물을 한번 데울 때 많은 비용이 들어가니 그럼 이틀을 한번 운영해봐도 괜찮지 않나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근데 주민들이 현재는 요구하실 텐데요. 이제 주민들이 지금 가장 많이 요구하는 거는 장날로 운영해달라는 부분들이셔서요. 그렇죠, 장날은 기본이고, 네.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확대시키면 더 하시기는 하겠으나
근데 전체적인 또 관리비나 운영비 부분이 또 더 들어가는 상황이어서 예, 그 부분은 추가로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병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네, 김영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예,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영숙 의원입니다. 906페이지 깨끗한 횡성 조성 추진 여비가 국내외 여비가 있어요. 그런데 한 명인데 10회나 되는데 이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보통 이제 관내 여비인데요. 예. 보통은 이제 아마 이 부분이 그 통상적으로는 이제 민원팀에서 가는 여비로 알고 있고 그냥 민원팀에서 예, 통상 이제 그냥 평균으로 세운 겁니다. 근데 지금 제목이 깨끗한 횡성 조성 추진 여비라 그러니까 뭔지 위원장님도 잘 모르시나 보다, 그죠? 네, 그러면 차후에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은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김은숙입니다. 906쪽에 그 복지회관 목욕탕 유료대가 있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110만 원씩 해가지고 12달 다 이렇게 세웠거든요. 근데 이게 목욕탕 운영하는 데가 많지가 않아요. 읍면이 두세 군데 되는 것 같은데 이 서운면 같은 경우는 200만 원이에요. 예산이. 근데 사용은 11월부터 익년 3월까지거든요. 근데 지금 안흥 같은 경우는 이게 차이가 6배 이상이 나고 있어요. 거의 7배인데 이게 맞나요? 12달을 이렇게 계산해야 할 정도로 본 의원이 볼 때는 면세나 뭐 이런 걸로 봤을 때 큰 차이는 없어 보이거든요. 이제 개월 수가 조금 차이가 나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게 110만 원이라 하면 그 한 달에 서원보다도 유류가 한 달에 10만 원이 더 들어가는 데다가 12달까지 하는데 그 동료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이렇게 나온 거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올해 1월 달 같은 경우는 한 120만 원 정도 나오고요. 아, 당연히 다른 네, 이해를 네, 하겠다는 얘기지. 다른 이해를 하는데 여름에도 그렇고 다 똑같이 이렇게 유류비가 많이 들어갈지는 않은데 이 이용하는 사람이 그렇다 해서 지금 이용도는 파악이 되셨나요? 저희가 그 작년 11월에서 올해 4월까지 운영한 평균이 네. 회당 한 230명이 평균이고요. 네. 제일 많이 오실 때는 한 290명까지 이용을 하셨어요. 연평균은요? 평균이 230명 정도. 그 230이라는 그 평균치가 월인가요? 뭐죠? 그러니까 횟수, 회당. 회당. 예. 이 부분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회당 지금 위원장님께서 전년도의 실적이며 유류대 나간 거며 이런 건 면밀히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님. 그러니까 저희가 다른 목욕탕보다 좀 이용 인원수가 좀 많더라고요. 네, 네. 그럼 위원장님 오늘 중으로 자료를 좀 보내주시겠어요? 검토 네. 좀 해보게. 네네네. 네, 그게 이용객, 나을 것 같습니다. 예, 현황과 유류대 현황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그 지금 말씀하신 자료는 네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흥면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둔내면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성태 둔내면장님, 답변석에 앉아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둔내면장 김성태입니다. 둔내면 소관 2026년 당초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시설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둔내면의 총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2,137만 원이 증액된 11억 4,098만 4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생활 불편 처리 사업에 2,154만 4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 내용 중에 간담회 및 회의 참석자 실비 보상으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경영 관리에 4,73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 중에서 청사 소규모 유지 보수 예산으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4,45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둔내면 생활문화센터는 12월 17일 준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복지회관 관리에 8,33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 중에서 복지회관 전열 교환기 공사에 760만 원과 복지회관 냉방기 구입을 위해 3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깨끗한 횡성 조성에 1억 1,91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 중에서 둔내 사계절 꽃피는 하천길 프로젝트에 주민 참여 예산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체육시설 운영 관리에 1억 6,41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 중에서 체육시설 환경정비 자재 구입 재료비로 360만 원, 체육시설 소규모 유지보수 시설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둔내면 소관 2026년 당초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둔내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예,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숙 의원입니다. 네. 위원장님 둔내 914페이지 둔내 사계절 꽃피는 하천길 프로젝트 주민 예. 참여 예산을 세우셨는데 네네.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둔내면 하천이 있습니다. 그 네. 자포교서부터 우용교까지 그 거리가 양쪽으로 해서 한 2km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항상 느끼는 바지만 둔내 토마토 축제 시에 둔내 토마토 외에 즐길 거리나 볼거리가 없어서 그 시기에 맞춰서 그 하천 사면에다가 단연생 꽃을 식재를 해서 부가적인 토마토 축제와 결부된 부가적인 효과를 얻고자 그쪽에 단연생 꽃을 식재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 참여 예산인 만큼 뭐 용역을 통해서 어떤 사업자가 들어와서 하겠지만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은 인력에 대한 부분은 우리 새마을 지도자나 부녀회들이 참여를 해서 실질적인 주민 참여 예산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네. 꽃이라는 게 봄에 펴서 가을까지 가는 꽃은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다 하반기에 피는 꽃으로 해서 여러 가지 지금 그러면 고민을 하고 봄에 있는데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눠서 하실 건가요? 어떻게? 저희 계획은 상반기에 식재를 해서 하반기 7월 이후서부터 한 10월까지 필 수 있는 꽃으로 단연생 꽃으로 단연생을 심었을 때는 매년 예산이 뭐 투입되는 경우가 있어서 단연생 꽃을 심어서 관리비만 추가적으로 관리비만? 추가적으로 들 수 있게 해서 꽃에 대한 선정은 아직 확정을 하지 못했는데요.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주민참여위원회를 더 개최를 해서 꽃의 종류나 또 전문가를 초빙해서 어떤 꽃이 정말 적절한지를 검토 후에 꽃에 대한 종류도 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아주 생각은 아주 좋은 생각을 하셨는데 운영만 정말 잘하고 관리만 잘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사업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꽃 그 종류를 잘 선택을 하셔야 예. 될 것 같아요. 그 예. 둔내에 맞는 그죠? 예, 색깔이나 둔내, 둔내. 지역적 특성이나 이런 거에 맞는 그러니까 그 둔내라는 데가 이제 좀 춥고 네,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도 잘 고려해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네. 특히 이제 주민 참여 예산이다 보니까 주민 참여가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네. 이걸 인건비를 들여가면서 하실 건가요? 어쨌든 용역을 하면 거기에 인력이 분명히 투입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인력에 대한 부분은 주민 우리 사회단체 여러 가지 사회단체가 있는데 그런 사회단체가 참여할수록 가업지 시설화 낼 때 그런 조건을 좀 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평창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거기도 백일홍 축제를 하잖아요, 네네. 하천에. 근데 거기도 이제 각 단체들이 참여해서 네. 식재 키우는 것부터 식재 뭐 네. 관리까지 다 맡기더라고요. 그래서 네. 단체로 돌아가면서 해서 예산을 크게 안 들이고 네. 그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는 걸 알고 있거든요. 예, 예. 그렇다 보니까 위원장님께서 잘 하신다면 예. 성공할 수도 있고 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거를 아주 치밀하게 세워서 네. 잘 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병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병아 의원입니다. 그 위원장님 고생 많으신데 그 소규모 지역 개발, 그다음에 주민 수건 사업 예. 이제 이 편성을 보니까 다른 면하고 거의 비슷비슷하게 하셨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왜 질의를 드리냐면 그 저희한테도 이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뭐 해달라 말씀들은 하시는데 뭐 예산은 한정돼 있고 뭐 그런 잘 아시는데 근데 이제 제가 둔내라서가 아니라 참 둔내가 넓으면서도 할 일이 많은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예산을 같이 이렇게 편성을 해드리다 보니까 위원장님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것만 봐서라도 뭐 이거가 되나요? 조금 뭐 제 입장에서 좀 부족한 건 분명합니다. 근데 이제 군의 방침은 면 단위는 얼마, 읍 단위는 얼마를 이렇게 한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면 단위에 들어가서 똑같은 비율로 봤는데요. 개인적 소견에서는 꼭 균등한 배분이 다 공정은 아니라는 생각은 좀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적 여건이나 뭐 주민 고령화 인구나 도로의 환경이나 모든 조건을 고려해서 배분을 해야지 꼭 읍과 면을 이렇게 구분해서 똑같은 비율로 잘린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제가 면장으로 7월 1일자로 나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투입돼야 될 예산은 많은데 뭐 상대적으로 규모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저희나 강림면이나 규모의 차이는 분명히 하는 일은 똑같겠지만 규모의 차이는 있는데 좀 예산 배분에 대해서 무조건 일률적인 잣대를 기준으로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조건들을 분명히 해서 차등 배분 아니면 무조건 균등만이 공정은 아니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요. 대표적인 예로 건설과에서 뭐 제설 예산이나 뭐 재해 예산 등을 내보낼 때는 그런 요건을 다 고민해서 이렇게 차등 배분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좋은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갖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위원장님께서 이제 부임하신 지는 얼마 안 되셨지만 그러면 그 동안에 이런 그 주민들의 그 민원 이런 건 어떻게 해결하셔요? 지금 예산은 없는데 그뭐 뒤로라기보다가 별도로 이렇게 요청을 하셔서 이렇게 면장의 역할은 또 주민들의 민원이 생겼을 때 해당되는 부서에 가서 영업, 속히 말하는 예산 영업을 띄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건설과나 이제 관련 부서에 많은 방문을 좀 해서 나름대로 재배적 예산을 통해서 지금 해결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뭐 이 자리에서 또 질의 드려야 될 내용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 이제 강면에 체육관들이 이제 예. 거의 있다시피 한데 네. 그 체육관 운영을 이제 임대 대관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네. 저런 문제가 대두되는 것 같아요. 운영의 묘인데 그거를 이제 체육관을 대관을 하면 나중에 이제 쓰고 청소나 뒤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예. 그게 명확하게 누가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나요 혹시?
뭐 어떤 규정에 이런 데 의해서는 뭐 명확히 나와 있는지 제가 확인할 수 없었는데 당연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용자가 뒤처리까지 해놓은 게 당연한데요. 저희 직원들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그 체육관 관리 직원들이 마무리 정리까지 해주는 거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좀 그래서 이제 그런 아쉬운 부분에- 면은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좀 위원장님 입장에서 예, 좀 정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예, 뭐 기분 좋게 사용을 했는데 또 나중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또 네. 서로 이게 옥신각신하는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 예. 예, 현실이 그래서 아마 이거를 누가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서 예. 위원장님 입장에서는 좀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계약 조건에 그런 조항을 더 넣더라도 그렇죠. 그 그렇게 명확하게 명문을 하든가. 예,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병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박승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승남 의원입니다. 네. 915쪽에 보시게 되면은요, 거기 공공 운영 체육시설 공공요금에서 네. 소규모 수선 유지가 이제 600만 원이 예산 책정이 예산 편성이 되었고요. 네. 그 아래 보면 또 시설비에서도 체육시설 소규모 유지 보수 600만 원이 전년도하고 똑같이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되었습니다. 네, 네. 이게 뭐 매년 이렇게 유지 보수를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어쨌든 체육 시설이라는 게 사람들이 쓰다 보면 네. 어쨌든 훼손이나 노후화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수선비는 계속 필요한 부분은 있고요. 위에 거는 공공운영비에 대한 소규모 이제 수선 유지비고요. 밑에 네. 있는 체육시설 소규모 운영비는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전기 온수기가 수리된다든가 뭐 체육시설에 뭐 조그만 어떤 훼손이 있으면 그런 부분 속히 말하는 현관이 망가졌을 때 네. 뭐 그걸 수리한다든가 이래서 시설비로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게 그거는 유지비는 예. 어차피 그 시설이 있는 한 계속 필요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재료비도 그래요. 전년도하고 예. 똑같이 360만 원이 편성이 되었거든요. 네. 체육시설 환경정비 자재 예. 구입이라 해가지고 예. 이게 뭐 이렇게 그 비료나 매년 똑같이 가야 되는 그런 게 있나요? 그 아시겠지만 체육시설 내에 네. 우리가 잔디나 나무들이 있는데 네. 그거에 대한 비료나 제초제나 이런 부분은 매년 소요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저희가 매년 반복적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박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예, 둔내면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둔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갑천면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최성희 갑천면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천면장 최성희입니다. 2026년도 갑천면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19쪽입니다. 갑천면 세출 예산은 2025년 대비 26만 9천 원이 증액된 8억 8천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921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주민 참여 예산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갑천면 주민 참여 예산은 갑천면 벚꽃 산책길 환경 개선 사업으로 노후화된 데크로드 교체 및 보수에 5,400만 원, 산책길 편의시설 설치에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갑천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예, 질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승남 의원입니다. 921쪽에 보시게 되면은요, 거기 이제 주민 참여 예산으로 해서 벚꽃 산책길 환경 개선으로 1억이 편성이 되었는데요.
이 노 데크라든가 교체 보수하는 게 이제 어디에다 하는 거죠? 저희 그 갑천면에 그 벚꽃길 그 저기 맞은편에 데크가 180m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데크가 설치된 지 오래됐고 18년도에 한번 보수를 시행한 바 있는데 그 데크가 좀 많이 낡고 그 부서졌습니다. 그래서 예. 네. 벚꽃 산책길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그러면? 벚꽃 산책길은 그 지금 갑천에서 중고등학교 들어가고 있는 그 네. 다리를 건너서 그 지점부터 해서 그 포동교까지가 갑천 그 벚꽃 산책길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이 벚꽃 산책길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나요? 네, 그러죠? 그러면 네. 예. 그러게요. 이제 이게 주민 참여 예산이라고 하면 주민들의 의견도 또 들어봤어야 되고 그런 사항이잖아요. 주민들이 요구해서 하는 건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벚꽃 산책길이 지금 이제 벚꽃을 식재한 지 꽤 오래돼서 굉장히 이제 화려하게 잘 피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전반적으로 좀 보수를 해달라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그 산책길에 지금 조명등이 없습니다. 네. 이제 그 조명등이 왜 필요하냐면 작년도에는 그 벚꽃을 좀 화려하게 보이기 위해서 조명등을 설치를 했었는데 네. 그때는 태양광을 설치를 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 설치를 조명등을 태양광 쪽으로 해서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그 벚꽃이 좀 화려하게 크다 보니 해에 가려서 태양광이 안 된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조명등을 설치를 못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거기를 산책하는 분들이 너무 어둡다 밤에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조명등 가로등형으로 되는 그런 조명등을 좀 설치해 달라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산책길 편의 시설에서 20군데가 지금 돼 있잖아요. 이게 다 여기에 설치하는 거예요, 조명등을? 조명등은 지금 벚꽃이 피어 있는 그 개울 그 맞은편에 그쪽에 조명등을 설치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그 맞은편에 지금 데크로드가 깔리는 네. 그쪽에는 이제 쉼터 개념으로 의자 정도를 좀 설치를 해달라라는 요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편의시설이라 하면 조명등뿐만 아니라 네. 그런 의자를 포함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산출을 잡았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벚꽃 그 길에 쉼터라든가 또 여러 가지 조명등이라든가 네. 이런 게 필요해서 이제 주민 참여 예산으로 세우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게요.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박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유병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병화 의원입니다. 921쪽 그 상단 좀 밑에 보시면 그 간담회 하시면서 이제 회의 참석자분들의 실비 보상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을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 다른 면들하고 조금 많아요. 요 예산 책정이. 네. 그래서 이제 그 회의가 그렇게 잦으신지 평균을 제가 대충 보니까 400만 원이 안 되는데 우리 가천면은 540만 원으로 책정을 하셨네요. 회의가 많고 적음은 그 자체 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필요한 회의가 있을 시에는 다른 면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이해하는데 네. 그게 이제 금년도에도 이제 그랬었고 근데 이제 유독 이게 뭐 많다고 하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회의 이 횟수가 잦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네. 그래서 뭐 특별한 무슨 뭐 이런 잦은 이유가 있는지 저희 면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이제 현안 사안인 파크골프장 조성 관련해서도 여러 번의 회의를 추가로 했었고요. 그래서 호숫길 축제 관련해서도 또 여러 번의 회의가 있고 해서 그 보상비로 책정한 거는 과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과하다 안 하다를 떠나서 네. 이제 다른 면보다 제일 갑천이 많아서 이제 질의를 드리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호수길 축제, 뭐 다른 면도 뭐 토마토 축제, 뭐 찐빵 축제도 다 하는데 네.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해년마다 네. 이게 요 사업이 조금 많이 책정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네. 네, 저희는 올해에도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많았고 또 향후에도 사실 이제 어떤 회의가 어떻게 개최될지 모르기 때문에 작년 수준으로 해서 그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달 40명씩 이제 모여서 회를 이제 몇 번 나눠서 하시겠지만 네. 굉장히 많은 휘수거든요. 네. 예, 이 서류상으로만 봐서는 네. 이제 실제는 그렇게 안 하는데 이제 겨울에는 좀 마련을 떼고 이제 봄 나가서는 거의 회의가 없어요. 그냥 이장님들 회의 정도지.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예, 검토는 해봐야 할 것 같겠지만, 네, 회의가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검토는 당연- 해보겠습니다. 네,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는데 네, 이게 좀 해년마다 과하게 네, 다른 면보다 책정이 돼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유병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갑천면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갑천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일면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변영성 청일면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일면장 변영성입니다. 2026년도 청일면 세출 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25페이지입니다. 청일면은 2025년 대비 547만 8천원이 증액된 8억 3,947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926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깨끗한 행성조성 인건비에 298만 원을 감액한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이유는 파크골프장 관리 인건비가 군으로 이관되어 감액하였습니다. 927페이지입니다. 다목적 복지센터 운영비에 150만 원을 감액한 9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2025년도 노후 화재 감지기 교체 사업이 있었는데 완료되어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928페이지입니다. 주민제한 사업 추진에 시설비로 청일면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경관 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청일면 시장 안길 300m 구간에 중앙 화단으로 인해서 좌우 인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주민 교통사고 위험과 상가 물건 하차 시 차량이 반대 차선으로 가는 등 교통 불편하여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로부터 도로 중앙 가로등 이설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지난 9월 16일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시 위원 7명 모두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을 최우선으로 채택하여 주셨고, 이에 따라서 주민참여 예산으로 정비하고자 보도 설치 일식 5,800만 원, 가로등 이설 일식 2,200만 원, 아스콘 더씌우기 부분 포장 일식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청일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시면 주장해 주시고, 예, 김영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숙 의원입니다. 면장님 928페이지 주민 참여 예산 있잖아요. 네. 네, 거기에 이게 이제 청일 뭐 시가지라 하면 저 면사무소 앞 도로가 화단 때문에 가로등이 가운데 있어서 차가
서히 주차할 곳이 없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함을 겪었었는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 있는 시장 부분에 있는 주민들께서 다 동의를 했느냐 이거예요. 그 만약에 동의가 없으면 네, 절대로 또 못하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예. 그거 그래서 어떻게 저희가 하셨어요? 이 사업 저희가 주민 참여 예산 지역회의에서 그 건의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그 주민 의견을 받아 보려고 그 시장 이사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그 한 32 이게 상가가 있습니다. 다 그 확인을 받았는데 100% 다 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엄청 불편을 겪었던 건 사실이긴 해요. 거기가. 네. 그래서 거기를 이 비용 가지고 그게 가능해요? 그 일단은 저희가 그 중앙에 화단이 있다 보니까 네. 그 차를 중앙에 좀 일부 세우기는 하는데 좌우측에 인도가 없습니다. 그 인도가 없으니까 그 상가들이 문을 열고 나오면 바로 도로거든요. 교통사고 위험이 굉장히 높고, 근데 그 저희가 예산을 그래서 저희가 그 임의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그 일부 업체에 그냥 그 견적을 받는데 한쪽 인도만 설치를 하고 그 인도에다가 가로등을 이설하는 걸로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만 그럼 예, 예. 이설하는 거예요? 그 추가로 하게 되면 한 1억 5천 정도 예산이 나오는데요. 일단 저희가 그 한쪽으로 인도를 하고 가로등을 세우고 중앙을 활용하는 걸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게요. 그동안에 이제 민원이 아주 많았던 곳이 거기거든요. 그래서 차를 세울 수도 없고 교행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상가는 그냥 완전히 뭐 상가라고 할 수도 없을 만큼 상권이 죽었거든요. 그 도로 그것 때문에. 네. 제가 볼 땐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추진을 해서 또 지역 거기 주민들에게 동의를 다 받아서 하신다니까 잘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그 먼저 좀 예.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관련해서 주민 참여 예산요. 네. 이 사업이 언제 지금 이게 저기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사업이 진행됐던 건가요? 저희 청일면은 기존에. 그 면 소재지 종합 정비 사업으로 추진이 됐고요. 예. 이게 언제 이렇게 14년도 사업 기간이 14년도에서 2020년, 그래서 2019년도에 준공식을 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 준공식하고 난 이후에 이제 그때 그 시장 안기를 그 태기왕의 뭐 부활 전설 이래가지고 그 중간에다가 이제 의자도 놓고 뭐 이렇게 만들려고 했던 계획이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상 그 현 그 상황하고는 좀 맞지는 않습니다. 시장 안기를 중앙을 이렇게 그 해다 놓다 보니까 차가 교행이 안 되고 그래서 민원이 계속 들어왔던 겁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면장 갔는데도 바로 그냥 이거 해결해 달라고 민원이 네.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 이게 지금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는 또 주민들이 찬성했을 거예요. 이렇게 하자고. 그 당시 사업할 때는. 네네. 근데 막상 해놓고 노니까 불편하니까 또 다시 원래대로 해줘. 이거거든요, 지금. 예. 그러니까요. 이런 사업들을 참 좀 보면 좀 안타까운 게 이게 이중으로 사실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당초에 원래 그냥 이렇게 중간에다가 가정 설치 안 하고 한쪽에다 해놨으면 아무 문제 없었을 건데, 이게 그 당시에는 이제 또 설명을 했겠죠.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좋고 여러 가지로 좋을 거야. 그래서 또 주민들 다 찬성해놨다가 또 막상 해놓고 생활해 보니까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시 해달라고 계속 민원 넣죠. 근데 이걸 못한 이유는 한지 얼마 안 됐는데 이걸 또 뜯어내? 이러니까 이제 못하고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위원장님 가셔갖고 어느 정도 시간 지나고 하니까 지금은 해도 될 것 같아. 이래서 지금 제가 이거 하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이게 뭐 무슨 주민 참여 예산으로 할 사업도 사실은 솔직히 아니라고 봐요, 이거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참 저 안타까워요. 이런 예산이 올라올 때마다 저는 주민들이 원하니까 해야 된다라는 취지는 알겠지만, 이게 조금만 신경 썼으면 안 해도 되는 사업을 지금 몇 년 만에 다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사업 추진하시면서 이게 해놓고 또 다른 얘기 안 나오게끔 꼼꼼히 좀 살펴주십사라는 좀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청일면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일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급면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백음학 공급면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급면장 백음학입니다. 2026년도 공급면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31쪽입니다. 공급면 2026년도 당초 예산안은 전년 대비 1,415만 4천 원을 증액한 9억 14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공급면 청사 소외실 방송 장치 교체하겠습니다. 교체로 1,0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4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행복공근 정원텃밥 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행복공근 정원텃밥 공동체 만들기 식물 및 식물 종자 등 구입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시설비입니다. 공급면 금계천변 산책로 태양광 가로등 설치 사업에 5,520만 원을, 공급면 주민참여 정자각 설치 사업에 3천만 원을, 공급면 가로변 경관 조명 설치 사업에 1,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급면 2026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공급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면장님 김은숙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931쪽에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급면 청사 소외실 방송 장비 교체가 있네요. 1,099만 원이네요. 예. 여기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방송 장비가? 예, 이게 너무 노후화로 인해서요. 음질이 저하고 출력이 불안정하고요. 잡음 발생 등 운영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금액이 그닥 크지 않아서 아마 면사업으로 이렇게 올린 것 같은데 그래도 이 부분은 자치과의 통신 담당 있잖아요. 예, 거기하고 좀 검토를 받아보면 어떨까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정말 이게 수리 말고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인지를 한번 그쪽하고 한번 말씀을 좀 해보셨나요, 면장님? 예, 그 해는 업체 뭐 이런 네, 그런 거 데만. 하고 네네. 또 자치행정과에서 주로 이걸 어디서 이렇게 너무 노후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얘기를 해서 이거 도저히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회의하는 때마다 계속 잡음이 나오고 면장 네. 뭐 하는 거냐. 옛날에 한번 해서 고치려고 그랬는데 저거 들어서는 뭐 이렇게 고쳐도요 바로 또 망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아예 요번에 교체를 하려고 이렇게 세운 거거든요. 네. 어떤 내용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래도 한번 자치과 통신 담당하고 해서 검토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면장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승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승남 의원입니다.
네. 931쪽에 보게 되면은요. 이 차량이 지금 몇 대가 맞는 거죠? 관용 차량이요. 유류비는 2대로 나와 있고 예. 유지관리비는 1대, 보험료도 1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래서 정확한 대수가 몇 대인지를 모르겠어요. 차량은 총 예. 그 관차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네. 산불에서 배정 쓰다가 받은 거 하나 산불 있고, 그다음에 복지차에 그 전기차로 받은 거 해서 총 3대가 있거든요. 그런데 유류비는 2대를 했고 또 유지관리비는 1대를 편성을 했어요. 보험료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아마 유류비는 2대는 이제 하는 거고 하나는 전기차니까, 네. 그래서 예, 그러면 뭐 2대는 그렇게 한다 그래도 그럼 유지관리비는 1대만 필요한 건가요, 이게? 차량이 2대면은 유지관리비도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보험도 그렇고요. 그 933쪽에 보면요. 네. 그 맞춤형 복지 차량 유지비는 별도로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1대는 근데 지금 예, 복지 차량은 1대는 이제 그걸로 하면은 되고요. 예. 그럼 3대 중에서 이제 2대는 그 공공 운영비에서 지금 나가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2대가 맞다라고 보면은 유지 관리비라든가 보험료가 이게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금방 네. 확인이 예. 안 되시면은요. 네네. 나중에 알려주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박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신가요? 그 면장 그 주민 참여 예산 중에요. 네. 그 마을 쉼터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예. 네, 이건 어디에 설치하실 예정이세요? 매년 2개소씩 해서 작년에는 오산리 하고요. 공근리에 해서 신청을 받아서 했고요. 이번에는 저 지금 9개 읍면에 21개 리에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받아서 바로 2개소를 아직 대상자 선정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안 떠 있다. 예. 이 정자각을 설치해달라고 하는 마을이 많은가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한 네. 2개소씩은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작년에도 2개소 했고요. 올해도 2개소 정도. 정자각을 설치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저희 이제 행성군 관내에 보면 이 정자각 하는 데가 엄청 많거든요. 근데 예, 가보면 전부 관리가 안 돼서 예. 생각만큼 이게 주민들이 와서 활용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3천만 원씩 들여서 1,500만 원인데 이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필요한 지역에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신청을 하시더라도 면장님이 좀 꼼꼼히 지역에 가서 정말로 여기에 이게 정자각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좀 따져보시고 좀 사업을 좀 진행해 주세요. 이게 그냥 신청한다고 다 해주시지 말고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도 여기는 이 정자각이 있으면 주민들이 뭐 쉬기도 하고 아니면 뭐 지나가던 분들이 가서 쉬고 갈 수 있는 이런 공간이기 때문에 해주면 좋겠다라는 이런 적지를 좀 잘 찾아주십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공급면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급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천면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유기영 우천면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천면장 유기영입니다. 우천면 소관 202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례 반복적인 사업과 인건비와 관련된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95쪽입니다. 우천면 예산안은 2025년 예산액 대비 1,427만 9천원 감액된 9억 6,68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97쪽입니다. 하천변 가로수 환경정비를 위한 재료비로 360만 원을, 폐기물 집화장에 CCTV 및 안내판 설치하는 시설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시설비에 2억 원을, 주민수거 사업 시설비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8쪽입니다. 우천문화체육공원 소규모 유지보수 시설비로 600만 원을, 복지식당 다단식 운반차 구입권으로 자산취득비로 2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천면 소관 2026년도 당초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우천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병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병호 의원입니다. 그 청사 소방안전점검 관리 항목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우천면은 뭐 다른 것까지 같이 이 용역을 주는 건가요? 청사만이 아니고? 예, 청사 운영 소방 안전장군 관리 거기 지금 저희가 36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예. 여기 저희 우천면 청사뿐만이 아니라 우민관하고 작은 도서관 여기 같이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그 용역 업체는 어딘가요? 저희 우천 농공단지내에 있는 혁진으로 알고 아니 혁진인가? 제가 업체명을 혁진이요? 아니요 저희 우천 그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가 있습니다. 네. 예, 그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면도 그 업체다 하나요? 그건 모르시죠? 예, 읍면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요. 예. 뭐 보통 예.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그 897쪽 상단에 보시면 그 우항 시가지 주차장 특설무대 청소 용역 예. 300 이렇게 돼 있는데 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요 시설물은 2018년도에 우천면 중심 소재지 정비 사업으로 아마 해서 설치된 시설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금년에 저희가 이제 우천면에 가서 노래 자랑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막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예, 시설물이 많이 좀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래 또 나와서 같이 관람하신 분들도 청소를 한번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3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그 쇠파이프로 이렇게 돼 있고 그 막구조로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그 장비가 와야지만이 청소가 가능한 부분이라서요. 청소라는 건 어떤 청소를 얘기하시는 건지. 그 구조물을 지금 뭐 때가 껴가지고요. 그 약품으로 해가지고 닦고 이제 물을 쏘고 먼저 예예. 그 천막 같은 거를. 예예. 천막하고 지금 그 구조물 서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거를 다 청소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껏 한 번도 안 하셨나요? 제가 알기로는 한 번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하는 게 아니라요. 예. 예. 그게- 필요에 따라서 그 예, 상대-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 예, 내년 당초 예산에는 이제 이 추가된 견적을 받아보셨나요? 견적은 대략적으로 예. 제가 보기엔 안 받아보신 것 같은데. 예, 예.
그죠? 뭐 이제 장비 보통 네. 오게 되면 그또 인력이 또 별도로 네. 와야 되는 부분이라서요. 네. 예. 정확한 금액은 아니. 뭐 아닐 스카이나 겁니다. 뭐가 와야 되겠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병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예, 김영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숙 의원입니다. 면장님 898페이지 복지식당에 그 다단식 운반차가 4개를 구입한다 그랬는데 예.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본 그 다단식 운반차 구입권은 이제 저희 우천면 문화체육센터나 식당에서 사용을 목적으로 이제 구입을 하려는 건이 되겠습니다. 각종 행사시 그 종사자들이 그 쟁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지금 그게 없나요, 음식물을- 거기? 예, 없어가지고 지금까지 타운면에서 대여해가지고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 본 예. 것 같은데 그 이제 행사 때마다 타운면, 빌려다가 행성읍이나 뭐 쓰셨던 거예요? 청일면 그런 데서 빌려다 사용했습니다. 저희는. 아, 그랬어요? 예, 예. 그래서 근데 이 예. 가격이 상당하네요. 예, 요거는 견적을 저희가 받아봤습니다. 예, 그래서 정확한 4개를 금액이에요? 구입하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요. 예. 이 가격이 꽤나 하네요. 한 개에 66만 원씩 해요. 저희가 4대를 구입하는 걸로. 네, 근데 그게 예, 예. 한 개당 66만 이게 이제 원. 단위 이제 몇 단위냐에 따라서 이제 그런데요. 저희는 이제 그거를 주로 사용하는 분들이 분여회다 보니까 분여회장님을 통해서 필요한 거에서 견적을 받아서 내년도 견적은 당초 예산에 그러면 계산하게 어디서 됐습니다. 받으셨는데 이렇게 비싸죠? 난 자꾸 이게 의문이 가네요. 이게 66만 원씩 갈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 바퀴 달린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견적서를 받아보셨다니까 뭐 할 말은 없는데 생각보다 엄청 비싼 금액이라서 이거 저기 면장님 한번 정확한 금액이죠? 제가 예, 한번 예. 더 알아볼까요? 아, 뭐 이제 업체가 여러 군데 있겠지만 저희가 이제 받아본 업체는 네, 예, 이렇게 견적을 받고서 요거는 계산한 네, 금액임을.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896페이지 맞춤형 복지 업무용 휴대폰 통신 요금이 있더라고요. 예. 예, 거기는 지금 다른 면에는 없는 맞춤형 복지 팀장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팀 전체가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파악해서 의원님한테. 예,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뒷내하고 우천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질문을 안 드릴 수 없는 게 복지팀만 민원이 들어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게 맞춤형 복지팀에서 사용하는 건 맞는데요. 다른 팀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아니 그런데 예. 맞춤형 복지팀에서 사용하는데 다른 면엔 없고 우천하고 뒷내만 있는데요. 그것을 다른 직원들도 민원을 복지팀만 민원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성상 어떻게 해서 왜 그런지 모르는데 9개 업면 중에 2개 면만 복지팀장님만 이게 통신 요금이 나가요. 거기에 통신 전화기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업무용 휴대폰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예. 그 이유를 알고 싶은 거였죠. 근데 잘 모르신다면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예, 나중에 한번 예, 알겠습니다. 있으니까 이게 사용하시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 휴대폰을 그 해당 읍면에서 구입한 건 아니고요. 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특별히 네. 우천하고 뒷내만 민원이 많은 거는 아닐 거고요. 예, 그렇게 되면은 국외 오면 다 팀 그 복지팀에 휴대폰을 해드려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렇죠? 예, 예, 예. 그 횡성읍에도 없고 아무데도 없는데 특히 우천하고 뒷내만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예.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승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박승남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897쪽에요.
예. 거기 중간쯤 보게 되면 재료비가 있습니다. 하천변 가로수 환경 정비로 되어 있는데요. 요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우천면 하천변 가로수 환경정비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재료비로 360만 원을 계산했는데요. 네. 본 사업은 이제 우천면 대미원천 및 하수남천에 저희가 이제 벚나무 한 3km, 개복숭아나무 2km를 이제 식재를 했습니다. 네. 금년까지. 그리고 이제 그에 따른 그 관리를 해야 되는데 금년에도 제가 가서 이제 이렇게 우천면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네. 관리가 전혀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칡덩쿨이나 그런 것들이 그 나무들을 아직 어리거든요. 네. 막 올라타고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그 생식하는데 많이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그러한 나무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뭐 각종 약제, 농약이라든가 뭐 영양제, 그리고 유류, 아무래도 제초 작업을 또 해야 되니까요. 네. 그런 것들을 구입하기 위해서 360만 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아직까지 이게 이제 나무를 오래 심으신 건가요? 아니 연차적으로 해가지고요. 네. 금년까지 해서 5km 구간에 이제 이렇게 하천변에 식재가 완료가 됐습니다. 금년까지요. 예. 이게 그러면은 한 해에 끝날 거는 아니잖아요. 앞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지만이 그러게요. 예. 뭐 풀이라든가 칡농쿨이라든가 이거는 매년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게 아니 예산을 처음 편성을 하셨길래 그래서 이게 뭔가 해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박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앞서 이제 면전구에 다단식 운반차 있잖아요. 예. 이게 안흥에서도 똑같이 4대를 구입하는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예, 거긴 60만 원으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그 단가는 이게 60만 원이든 저걸 받으셨다고 하니까 비교해서 구매하실 때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영숙 의원님 말씀하신 이 통신비 관련해서는 맞춤형 복지, 업무용 휴대폰 통신요금 여기는 지금 8만 원인데 또 둔내는 또 6만 원이 돼 있거든요. 이거는 예산부서에서 그 읍면에 누군 주고 누군 안 주고 누군 8만 원이고 누군 6만 원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이건 예산부서에서 정확히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산 팀장님 계시니까 이 부분은 그 예산팀 차원에서 이건 뭐 읍면에 다 각기 다른데 어딘 하고 안 하고 이것도 좀 문제 있는 것 같으니까 추후에 예산팀에서 보시고 지원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하면 뭐 한 달에 얼마 이렇게 해서 해주시는 걸로 통일해서 어디는 많고 적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우천면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림면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심선욱 강림면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림면장 심순옥입니다. 2026년도 강림면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반복적인 사업과 경상경비 및 인건비 등은 생략하고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7페이지입니다. 강림면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847만 2천 원이 감액된 7억 5,221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947페이지 하단입니다. 청사 경영관리 시설비, 청사 유지 보수비로 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949페이지 상단입니다.
강림 문화체육공원 시설비, 시설비로 옥상 방수공사, 강의실 마루 설치 등 유지관리비 등으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림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네, 김은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김은숙입니다. 오래 기다리셨네요. 그 949쪽에 역시 이제 복지회관 목욕탕 유료대가 있어요. 네. 이게 지금 55만 8천 원 해갖고 이제 12월로 잡으셔서 669만 6천 원이 됐는데 이 목욕탕 운영을 언제부터 하시죠? 저희 11월부터 해서 하면은 뭐 이게 12월간 다 운영을 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이 연간 유류비를 평균해서 예. 12월로 계상을 했고요. 예, 그거는 이해가 되고요. 예. 그러니까 11월부터 해서 2년 몇 월까지 하시는 3월까지. 3월까지. 근데 이제 이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읍면별로 이제 한 3군데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이게. 그래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한 예로 한 군데는 11월부터 2년 3월 20일까지 운영을 하는데도 200 정도 유류비가 나오고 한 군데는 또 뭐 한 7배 이상의 1,320만 원이 나오고 또 강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또 안흥에 비교해서는 뭐 반 정도 나오고 이제 이래서 이게 어디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 본 의원이 그쪽으로 다 다녀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 이제 횟수를 하는 어느 정도 운영을 하시나요? 주 1회 목요일로 운영을 하고 주 1회요? 있습니다. 그래서 8시부터 5시까지. 그러면 그렇죠. 저희가 복지회관 탱크 용량이 1,000리터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네. 목욕탕 운영하는 데에서는 한 120만 원, 그 다른 목욕탕 운영하면 평균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소요가 네, 네. 되더라고요. 그렇게 네, 수치가 나오더라고요. 100에서 네. 110만 원으로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사실 산출 기초를 낼 때 위원장님 네. 이제 평균치를 해갖고 12월로 낼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운영 기간이 또렷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에 얼마를 나오는지를 가지고 잡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월 그냥 55만 운영은 솔직히 뭐 11, 12, 1, 2, 3 많이 잡아야 5개월이에요. 적게 잡으면 4개월이고. 그래서 이 산출이 맞지 않는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운영하는데 몇 번, 평균치 100만 원에 몇 번 이렇게 나오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조금 살펴는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위원장님도 차후에 이제 운영을 하신 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민 불편상도 물론이거니와 이 유류비에 대한 정확한 수치라든가 이런 걸 꼼꼼하게 한번 체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숙 의원입니다. 위원장님, 그 우리 강림면에는 주민참여 예산을 관광가에다 네네. 세웠더라고요. 네. 왜 그렇게 하셨죠? 저희가 주민 참여 예산이 노구수하당 주변 정비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노구수당 이제 운영 관리 부서가 문화관광가 쪽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예산은 바로 문화관광가로 내려가는 예산인가요? 면으로 안 내려주고? 문화관광가에서 예산 편성해서 저희한테로 재배정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문화관광가에서 받아서 네. 그래서 주민 또 참여 면- 예산이 읍면에서 직접 읍면에다 세우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요구를 하면 예산팀에서 어쨌든 해당 부서의 검토를 받아서 해당 부서에다가 편성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는 문화관광가에서 편성된 예산들이 있었습니다. 상년도에 뭐 하셨는데요? 저기 아. 지도한다는 거는 면 예산으로 했다 변경해서 태양광 설치를 5천만 원 태양광을 했고 했죠, 늦게. 네 그리고 안 돼가지고. 저쪽 수레너머 그 뭐지 산책로 정비하는 부분 수레너머길 등산로 정비는
안 했잖아요. 문화관광가에서 예산이 섰습니다. 그걸 주민 참여 예산으로 그걸 했어요? 네네. 그때 그렇게 했었나? 네, 5천 나눠서 5천 나눠서 해서 그렇게 네네. 했구나. 근데 그 이거를 위원장님 그 위원장님 주민 참여 예산을 이렇게 막 이렇게 과에서 이렇게 막 관광가로 이렇게 해야 되나? 예산계장님 어떻게 앞으로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세워야 되나요? 예산계장님한테 좀 물어봐 주세요. 네, 예산팀장님, 그 주민 참여 예산 관련해서 우리 김영숙 의원님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것도 좀 통일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추후에 네. 예산팀장님 더 하실지 모르겠지만, 예, 예, 그 이런 것들도 좀 예산서 하실 때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네, 예산팀장 김희선입니다. 이 강림 같은 노구사당 주변 정비 사업이었거든요. 강림 같은 경우에. 근데 이거는 조금 약간 문화재랑 조금 관련이 있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문화관광가에 거기에 그 문화재 관련된 또 업무를 하다 보니까 여기 지금 정비를 보면은 그 사당에 이런 도색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서가 아무래도 좀 더 관련이 있으니까 그쪽 부서랑 이제 협의해서 문화관광가에다 세운 예산이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주민 참여 예산 같은 경우에는 읍면에서 주민이 같이 만드는 사업이 많다 보니까 읍면에서 하는 게 맞는데 요 경우에만 이렇게 세웠습니다. 저희가 요거는 이제 그 부서랑 협의를 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제 읍면에서 어떤 사업이 발굴하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이제 주민 참여 예산이다 보니까 읍면에서 같이 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예산이 발굴돼서 오면은 저희는 이제 읍면에다가 세울 예정이고요. 또 사업부서와 또 관련이 있고 사업부서에서 많이 검토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거는 이제 사업부서에다가 세웠습니다. 근데 그거를 어차피 관광가에서 받아서 예산은 면으로 또 내려주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어차피 면에서도 뭐 그게 또 문화재라 하더라도 또 전문가를 상대로 그거를 또 보수를 할 텐데 굳이 그렇게 몇 절차를 걸쳐서 와야 되느냐 이거죠. 바로 내려주면 거기서 관광가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하면 되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우리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제 방법이 그 문화과에서 바로 해서 사업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그럼 봐서 관광가에서 했는데 그 사업은 재배정할 거면 사실은 이제 처음부터 면에다가 세웠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문화과랑 관련이 많고 또 이런 문화재 그런 검토 같은 것도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사업부서랑 협의해서 이쪽 문관과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앉으세요. 네, 우리 팀장님. 심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일원화되지 않고 이렇게 세워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 개선 사업을 하신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게 관광가에 물어봤어야 되는데 면장님한테는 어차피 주민들이 요구해서 온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보수가 지금 이제 뭐 저희가 가장 시급한 게 노구사당 주차장 주변 축대가 있습니다. 근데 축대가 지금 기울어져 있어서 그 밑에 민가도 있고 안전 문제도 있어서 그 축대 다시 석축을 하고 그리고 배수로가 안 돼 있어서 노구사당 쪽이랑 그 동상 있는 쪽에 물이 많이 장마철에 많이 차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배수로 그리고 축대하고 배수로 정비하고 노구사당 마당을 황토 포장이나 아니면 돌 포장이든 해서 노구사당 마당을 좀 포장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가 봤을 땐 문화재를 건드는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그 부분에 이제 저희가 조금 더 얘기했던 부분이 예산 그 주 사업은 그 부분인데 지금 그 사당이랑 도색 부분이 조금 홍합 그 문이랑 있어서 거기 도색이 예산이 남으면 그 그것까지 도색 하려고. 네네. 그러게요. 그래서 이게 주민 참여 예산은 주민들이 이제 뭐 요구를 하던 참여를 하던 해서 해야 되는 예산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강림면에 필요한 걸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세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축제 때도 이제 가보고 그러면 엄청 불편하고 보수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축제 하기에는 좀 부적절한 곳이기는 해요. 거기가. 내려올 때도 이렇게 좀 조명 같은 것도 좀 거기 첨가했으면 좋겠어요. 가로등. 전혀 깜깜하니까 거길 축제 그 시간에 갈래야 갈 수가 없어요.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가야 할 이유도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을 정비하시겠다고 그러는데 면장님 계시는 동안에 그 부분은 좀 확실하게 개선을 좀 해주시고, 예. 그리고 주민 참여 예산은 좀 더 이제 신중하게, 물론 여기도 필요하긴 하지만 주민들이 참여해서 또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로 좀 정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박승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박승남 의원입니다. 949쪽에요. 거기 시설비 보시게 되면은 그 건강복지센터 옥상 방수공사가 있습니다. 이게 비가 지금 새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지금 2층, 3층 옥상에 우레탄 방수가 되어 있는데 네. 그게 이제 다 갈라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네, 식당 부분에 물이 새고 해서 방수 공사를 새로 하려고 합니다. 이게 저기 지은 지가 몇 년이나 됐죠? 제가 중국 연도는 네. 모르시고 이게 오래됐나요? 그럼 어떻게 된 거죠? 오래된 거 아니죠? 올해는 안 됐습니다, 강님. 근데 네네.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또 비가 새고 그래서 또 방수 공사를 또 다시 해야 되고 이렇게 어떻게 짓는 건물마다 비가 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네? 그 몇 년 되지도 않은 건물이 비가 새니 또 안 할 수도 없고 이용에 또 어려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비가 새면. 그래서 하긴 하는데 정말 어때서 뭐 여기뿐이 아니에요. 다른 데도 보면은 뭐 준공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비가 샌다라고 그래요. 그 참 이상합니다. 왜 군에서 지은 건물이 그렇게 자꾸 비가 새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게 꼭 하셔야 되는 사업이니까 올리셨겠죠. 비가 새니까. 네. 예. 그리고 그 강의실 또 마루 설치가 있습니다. 마루가 지금 없나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죠? 지금 저희 주민자치 프로그램 하는 네. 거기 강당이 대리석 바닥입니다. 근데 이제 네. 다이어트 댄스랑 뭐 이런 스포츠 댄스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네. 그 부분만 한 30평 정도 되는 부분인데 네. 네. 마루 바닥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교체요. 예, 그러게요. 이게 이제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네, 유병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병화 의원입니다. 그 948조 그 사무관리비 강림문화체육공원 그 이 소방 시설 점검 관리 용역은 이게 그 옆에 그 체육관이라 해야 되나요? 그 옆에 네. 것까지 같이 하는 건가요? 네. 그러면 바로 밑에 승강기 안전 점검은 복지회관에만 있습니다. 복지회관만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것도 매년 30만 원씩 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좀 맞는지 좀 내년에 용역을 줄 때 이거 네.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네. 이게 아마 면적 대비일 건데 네, 지금 저희가 올해 27만 5천 승강기가 27만 5천 원이었고 소방 시설이 26만 원. 그래서 그게 예. 적정한 용역인지를 그 본 청사 저기 강림면 청사도 뭐 12만 원인가 그렇잖아요. 승강기가. 네. 그죠? 용역이. 강림면 청사는 승강기는 없고 아니. 소방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예, 소방이. 네. 그래서 그런 총사 비교에서는 이 승강기나 다른 면도 비교해 보면 이 용역 금액이 조금 과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요건 한번 업체하고 네네. 그 계약을 하실 때 네. 다시 한번 좀 확인 좀 부탁을 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연년이 이제- 이게 들어가는 비용이라서 이걸로 봐서 작지만 이게 해가 갈수록 이게 금액이 쌓이니까. 네, 근데 이제 저희 소방 같은 경우 면청사하고 복지회관하고 비교했을 때 청사 면적보다는 복지회관 면적이 2층까지 좀 넓습니다. 네, 소방은 그거는- 그런데 네. 소방은 지금 승강기. 승강기는 면에는 없습니다. 아니 여기 저기 문화체육공원. 승강기 네. 문화체육공원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 네, 청사가 아니고. 응. 네. 이게 지금 여기도 30만 원으로 용역이 돼 있잖아요. 네네. 이거를 한번 좀 검토해 보시라는 말씀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네, 유병아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 앞서 김영숙 의원님 질의 과정에서 나왔지만 그 주민참여형 예산은 어차피 면에 재배정되는 거면 면에다 세우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거 이제 굳이 뭐 그렇게 그 해당 부서에 세워서 다시 받는 게 사실상 무의미한 것 같아서 뭐 그게 뭐 다 다른 부서도 다른 주민참여형 예산도 다 비슷하거든요. 다 담당 부서들이 있는데 부서들이 없이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은 뭐 그냥 면에다 바로 세우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행성읍의 소공원 조성도 마찬가지로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무튼 예산팀에서 정리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림면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림면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강림면을 끝으로 국과소 및 읍면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동안 국가소별 예산안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개수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조사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2026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 보고서는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본위원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행정근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